장례식장의 국화향이 아직 옷깃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이 집이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난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이 규칙적으로 초침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상복이 몸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민수, 28배 만나 20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식 날 처음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할까요? 혹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건넨 그 한마디가 그녀 인생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결혼 후 그는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커피를 내려주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딸 지우가 태어났을 때 그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당신이 내 전부야. 그런 남자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다녀왔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고요했습니다. 사흘 뒤 수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우는 오전에 짧게 다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천천히 할게. 지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결국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24살. 아직 어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에게 이 슬픔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경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권씩 꺼내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책갈피 사이로 오래된 영화표가 떨어졌습니다. 2015년 겨울, 둘이 함께 본 영화였지요.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장 두 번째 칸으로 손을 뻗었을 때였습니다. 뭔가 딱딱한 물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수지는 책들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곳에 검은색 휴대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 적 없는 기종이었습니다.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 케이스도 없이 맨몸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폰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뜰 줄 알았는데 바로 메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화면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검정이었지요. 앱은 몇 개 없었습니다. 메시지, 전화, 갤러리.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눌렀습니다. 대화 목록이 떴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워요. 오빠 없는 세상은 너무 공허해요. 우리 그날의 약속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요. 메시지들은 일주일 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바로 전날까지였습니다. 수진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서 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뜨겁고 무거운 액체였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지요. 왜?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폰을 주웠습니다.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잔인하게.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듯한 사진, 두 잔의 커피가 놓인 테이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 그리고 한 장의 셀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고민수였습니다. 여자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수지는 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습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배신의 정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식은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컨폰은 여전히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물건 하나가 20년의 기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당신이 내 전부야.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지만 그 안에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던 걸까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남편이 자신을 속였는지. 그녀는 다시 세컨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속 서영이라는 이름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야겠어요. 끝까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집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세컨폰. 수지는 사흘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컨폰 속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봐요. 당신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우리만의 시간이 그리워요. 평범하고 다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들이었지요. 새벽 4시,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컨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장서영 씨, 맞으십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고민수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는 종로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수지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평범한 11월의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 세컨폰 속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장서영은 수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주 앉으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커피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서영은 카운터로 가서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찾아주셔서 놀랐어요. 수지는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영 씨, 그 사람과 어떤 사이였나요? 서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어요. 3년 동안. 3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났어요. 서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것도 못하세요. 상간소송시효는 3년이잖아요.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뭘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서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때 문자 보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헤어지라고요. 수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3년 전이에요. 제 번호로 문자 오셨어요. 장서영 씨, 저는 고민수의 아내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헤어져 주세요라고요.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요. 서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번 화면을 넘기더니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수진의 번호였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그녀가 10년 넘게 쓴 그 번호. 그리고 그 아래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장서영 씨, 저는 고민수의 아내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헤어져 주세요. 날짜는 2021년 8월 14일. 정확히 3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작이에요. 누군가 제 번호로. 증거는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그 문자를 받고 민수 씨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인정하시더라고요. 부인이 알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헤어졌어요. 법적으로도 이미 시효가 지났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정리했어요. 3년 전에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도 난처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서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조작된 문자라니.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그리고 왜 3년 전이었을까요? 왜 하필 시효가 지나는 시점이었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틀 후 수지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건물 5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접수대에 젊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 문을 열자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수지는 가방에서 세컨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세컨폰 발견,
장서영과의 만남. 조작된 문자.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상간소송은 인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3년 전에 부인이 알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건 조작된 문자예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조작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누가 보냈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설령 조작이라고 입증한다 해도 상대방은 3년 전부터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실제로 그 이후 연락 기록이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나 상속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 상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은 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증거의 날짜만 봤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수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남편의 배신을, 그 여자의 태어남을, 조작된 문자를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아니더라도 진실을 밝힐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 문자를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남편과 서영의 관계가 정말 3년 전에 끝났는지. 그녀는 가방 속 세컨폰을 만졌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데이터를 복원하고 숨겨진 기록을 찾아내기로.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사람들을 따라 내렸습니다. 밤거리는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휴대폰 데이터 복원, 삭제된 메시지 찾기, 디지털 포렌식. 검색창에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업체와 개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추천한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간조사 전문. 신뢰할 수 있음. 오현수 조사관 추천합니다. 댓글이 여럿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도움받았어요. 친절하고 정확해요. 비용은 좀 있지만 확실합니다. 수지는 연락처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현수의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 캐비닛. 창문 너머로는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오현수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 태안경, 깔끔한 셔츠 차림. 그는 수진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세컨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폰 안에 진실이 있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오현수는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몇 번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찾으시는 건가요? 삭제된 메시지요. 그리고 통화 기록이나 위치 정보, 이 폰을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알고 싶어요. 오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럼 닷새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결과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오연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부인, 진실이 항상 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알고 싶으신가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야 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딸 지우가 주말에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밥은 먹어. 응,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지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거짓말. 엄마 표정 보면 알아. 수지는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냥 아빠 유품 정리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 그래,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4살. 이제 막 사회에 나간 나이. 이 아이에게까지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출장 가. 3일 정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우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힘들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어. 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마이너스. 닷새째 되던 날 오연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복원 완료됐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수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이너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연수는 화면을 돌려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인,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보였습니다. 메시지 복원, 통화 기록, 앱 사용 내역. 남편분과 장서영 씨는 일반 문자나 메신저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락했나요? 오연수는 한 폴더를 열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입니다. 화면에 익숙한 앱 아이콘이 떴습니다. 수진도 가끔 쓰던 앱이었습니다. 이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했어요. 겉으로 보면 물건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는 대화 내역을 하나씩 열어 보였습니다. 게시글 경제학 책 판매합니다. 남편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서영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그날 시간 괜찮아요? 남편 좋아요. 그날 뵐게요. 게시글 운동화 팝니다. 남편 사이즈 확인하고 싶은데 직접 봐도 될까요? 서영 그럼요. 우리 그 카페에서 만나요. 그날 향기 좋았어요. 남편 나도 그래요. 당신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수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더 있습니다. 오연수가 다른 대화를 열었습니다. 게시글 가방 나눔해요. 서영 이번엔 우리 둘만 갈까요? 남편 좋아요. 당신 없인 못 살아요. 서영 저도요. 오빠.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예요? 오연수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4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년 전 8월 이후에도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년 전에 끝났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연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문자를 핑계로 관계가 끝난 척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만났어요. 더 은밀하게요.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나를 속였을까? 오연수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인, 그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로 상간소송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인지일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장서영 씨가 거짓말한 것도 입증 가능합니다. 수지는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대화 기록들, 남편의 또 다른 삶, 그녀가 몰랐던 4년간의 시간.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수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위자료, 소송.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배신이 지워질까요? 부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연수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USB에 담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연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어. 하지만 진실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더 무거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연수가 USB를 건넸습니다.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인, 문을 나서려던 수진이 멈췄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도 용기지만 그 다음을 결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가방 속 USB를 만졌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년간의 거짓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해야 하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서영을 다시 만나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야 할까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내렸습니다. 밤거리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이야기를 끝내야 했습니다. 수지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지, 서영을 다시 만날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묻어버릴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지우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끝났어. 저녁 먹으러 갈까?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곳이었지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고기를 뒤집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응?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지우는 고기를 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수지는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컨폰, 장서영, 조작된 문자, 중고거래, 4년간의 거짓. 지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응.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그랬다고? 미안해. 너한테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니야.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수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잊으려고 해. 아빠도 떠났고 소송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지우는 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그럴 수 있어도 나는 못해. 지우야. 그 여자 용서할 수 없어. 마이너스. 며칠 후 지우는 장서영의 SNS를 찾아냈습니다. 계정은 비공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 여러분의 축복 부탁드려요. 사진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서영.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14일. 보름 후였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축하해요. 예쁘다. 행복하세요. 수십 개의 축하 메시지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지우는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게. 마이너스. 12월 14일.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안내를 받지 않고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하얀 꽃들로 장식된 버질로드,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장서영.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미소 지으며 걸어왔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 나란히 섰습니다. 주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입니다. 진실과 신뢰 위에 세워지는 진실과 신뢰.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주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신부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 아는데요. 지우가 서영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제 아빠랑 바람났던 여자예요.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진짜야? 하객들의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신랑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했어요. 저희 엄마를 속이고 아빠가 죽기 직전까지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어요.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미쳤어요. 거짓말.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메시지 기록,
통화 기록, 사진. 다 복원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단상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신랑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가 그는 서영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뒤돌아 식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했어. 이제 끝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서영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우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지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지우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앞서 나갔어. 수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니야. 고소당했어. 명예훼손이래. 합의금 1억이래. 수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우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 후 수지는 서영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합의금은 5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문을 SNS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작성하시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증거들. 이걸로 제가 상간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할게요. 대신 그녀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SNS에 사랑은 죄가 아니다 같은 글 올리지 마세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지우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우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응? 내가 한 일. 후회 안 해. 엄마가 못한 거 내가 한 거잖아. 수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아니야. 지우가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엄마.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자. 수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컨폰도 함께 꺼냈습니다. 두 개의 물건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용기가, 그 무모한 행동이 오히려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놓아줘야지. 수지는 USB와 세컨폰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이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원두를 갈고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향기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향이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상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USB와 세컨폰이 들어있는 상자. 그녀는 세컨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수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언제 온 것일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날 문자, 당신 남편이 보낸 게 아니었어요.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3년 전 8월 장서영에게 보낸 그 문자. 고민수 씨가 보낸 게 아니에요.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송 실패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번호가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작된 문자. 그것이 남편이 보낸 것이 아니었다면 그럼 누가 보낸 걸까요? 왜 보냈을까요? 의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답을 찾고 싶은 욕구가 약했습니다. 이제 와서 알면 뭐하지.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영과의 일도 정리되었습니다. 딸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컨폰을 손에 쥐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교회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호수는 고요했습니다. 물은 얼지 않았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세컨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여기 좋아했잖아요. 그녀는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데이트 왔던 곳, 기억해요? 봄이었죠. 벚꽃이 예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프로포즈한 곳도 여기였어요. 평생 함께하자고 했죠.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그녀는 세컨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작은 물건 때문에 우리의 20년이 다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문자, 당신 남편이 보낸 게 아니었어요.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호숫가로 걸어갔습니다. 물가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작은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잖아요. 그녀는 세컨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시간도 끝났어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던졌습니다. 세컨폰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호수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퐁! 작은 물소리와 함께 폰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문이 점점 커졌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호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도 진실도 증거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것은 그녀 자신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이거 봐. 그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SNS 화면이었습니다. 장서영의 계정이었습니다. 최근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잠시 쉬어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취소됐대. 신랑이 파혼했대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안 기뻐? 응. 별로. 수지는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 인생이 있을 거야.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어. 지우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응. 조금씩. 수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그동안 고마웠어. 엄마 걱정하느라 힘들었지? 아니야. 당연한 거지. 너까지 상처받게 해서 미안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엄마가 더 강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수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만 보고 살자.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수지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책들이 여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권을 꺼냈습니다. 책갈피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주워보니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항상 고마워. 짧은 메모였습니다. 언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메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갈피 사이에 다시 넣었습니다. 나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녀는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쉬세요. 편히. 그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을 떠올리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었어. 그녀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그 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신을 겪었고, 진실을 찾았고, 분노했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야.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컨폰은 사라졌습니다. 호수 깊은 곳에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녕. 과거에게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